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멀티메디아죠. 그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기본 개념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뭐 영상,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갖다가 멀티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의 메디아, 매체 합성어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멀티미디어 특징에서 보면은 통합성, 그 다음에 디지털화, 그 다음에 쌍방향성, 그죠? 이거는 최근 용어에서 통합되었다, 뭐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다, 그 다음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비선형성이라는 게 함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선형성 이래가지고 그 부분이 틀리게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징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의 활용 분야는 교육,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이 업무 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되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고, 의료, 판촉,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라고 하죠. 그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요즘 이제 내가 만약에 특정 TV를 봐야 되는데 그 특정 TV를 못 봤어요. 그죠? 못 봐면은 이제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VOD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상 회의 시스템 그는 VCS. 그죠? 화상 회의 시스템, 화상 회의.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 바로 AR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쓰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차가 고장이 나면 이제 차량 센터에 가서 차를 이렇게 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비용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만한 거 하나 고치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AS 비용이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비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 차에 있는 그 엔진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증강현실처럼 보여줍니다. 보여줘가지고 만약에 특정 부분에 부품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비동기 전송 방식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좀 길고요. 그냥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동기식은 자료가 갈 때마다 일정 양을 이렇게 양이 긴 거는 긴 거대로 짧은 건 짧은 거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 비동기식이고 동기식은 자료가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어도 이만큼 짧아도 이만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낭비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동기 전송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전송 방식은 바로 ATM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사회선다형 문제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사회선다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동기 전송 그런데 동기 전송이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선형성인데 선형성이다 하면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들이 보면은 과학 매체로 쓰고 있는 CD롬이라든가 DVD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영상 압축 기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진을 한 카트 탁 찍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죠? 이 화면이 하나의 사진이라면 이 사진 중에 보면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100%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하얀 부분은 하얀 부분대로 저장하고 글자는 글자 부분대로 저장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 화면이 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자, 당장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A라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B라는 장소에도 사진을 찍고 C라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크기는 똑같습니다만 나중에 파일 용량을 보면 각각의 세 개의 내용이 파일 용량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찍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압축하는 용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디지털 매체들은 전부 다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지 압축 영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JPEG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압축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MPEG입니다. MPEG가 가장 대표적인 압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PEG는 조인트, MPEG는 무빙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압축 기술이 바로 MP3입니다. 자, 제가 그 앞전 시간에 MP3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존에 CD롬이 있으면 이 CD롬은 기껏 해봐야 노래를 한 16곡 정도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더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MP3입니다. 그래서 MP3는 적어도 12배 정도까지 압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16곡 곱하기 12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만큼 많은 양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압축 기술은 왜 가능하게 하냐 하면 인간의 귀가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률이 이렇게 음량이 있으면 그 음률의 내용을 100%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면서 가능한 부분들만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실 압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MP3인데 이 MP3도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뭐 128로 하느냐 320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성 파일을 압축하는 압축 기술이 MP3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 그래가지고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 자, 만약에 지금은 어떤 특정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과거로 갔을 때만 해도 1시간짜리 동영상을 받으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내가 보기 위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리면 30분 동안에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그 동영상 1시간짜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영상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은 1시간짜리니까 시간 절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은 전송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갖다가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덱을 하기 전에 모뎀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모뎀이라는 기계는 우리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방식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전기회선을 통해서 자료가 전송되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갖는 내용을 다시 디지털로 복존을 해야 되지. 그죠? 복혼을 해야 되지 내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되는데 코덱은 반대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 갖다가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뎀의 반대가 코덱이죠. 그죠?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이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 갖다가 코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MB, 그죠? DMB. 자, 요거는 이동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이죠. 그러니까 DMB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DMB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 DMB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자, 이 웨이브가 아까 MP3라고 있었는데요. MP3 이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소리 파장을 그대로 저장하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리입니다. 소리 파일입니다. 웨이브는 소리 파일이고요. 자, 이 소리 파일을 압축한 기술이 mp3입니다. 그래서 아까 mp3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10분의 1 이상씩, 그죠? 축소할 수 있다 이러는데, 뭐, 어쨌든 10분의 1 또는 12분의 1 그래가지고 더 많은 압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하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만한 CD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요만한, 그죠? 볼펜 모양의 내용에다가 이 스피커만 갖다, 그러니까 이어폰만 갖다 꼽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만 꼽으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엄청난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이브와 mp3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미디는 소리와 관련이 없느냐? 미디는 이거는 음질에 대한 어떤 표준 규격입니다. 표준 규격입니다. 자, 당신들이 음질 이렇게 하세요라고 표준 약속입니다. 약속이다 보니까 이 약속일 뿐이지 얘가 특별히 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음악 기기의 인터페이스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합성기 뭐 피아노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소리와 관련된 거는 웨이브, 미디, mp3, 그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 그래가지고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맵 방식과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확대를 했을 때 계단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점으로 글자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자그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놈을 확대를 하면은 깨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벡터 방식은 선이나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얘는 계산에 의해서 어떤 방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확대를 하더라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은 조금 다른 형태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픽 파일 형식. 그래픽 파일 형식은 요 그래픽 파일 형식을 하기 전에 보통 이 모든 그래픽은 그림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파일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봤을 때 이 파일을 압축하는 기법이 있고 압축하지 않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기법을 말 그대로 손실 압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압축하지 않는 기법을 갖다가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비손실 압축 같으면 압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파일의 용량이 좀 크다라는 부담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송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재 기술들은 압축을 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 파일 형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BMP라든가 그 다음에 GIF 그 다음에 JPEG 그 다음에 PNG 이래가지고 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BMP는 이거는 압축하지 않습니다. 압축하지 않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압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BMP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초기에 제공하는 그림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GIF라는 거는 비손실 압축 기법이긴 하지만 색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6가지 색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송 효율을 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압축 파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GIF는 주로 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이런 걸 제작하는데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죠? 이래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없지만 압축 유래에는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손실이니까 말 그대로 압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JPEG. 이 JPEG는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뭐, 어지간한 사진들은 거의 다 JPEG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정지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 규격이다. 그죠? 표준화된. 그래서 그 대신에 JPEG는 비손실 압축 기법과
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 형식에 따라서 이거는 비손실로 압축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실 압축 기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PNG는 요거는 GIF와 그 다음에 JPEG의 장점만을 조합해놨는 형식이다라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점을 조합해놨는 게 뭐다? PNG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MPEG가 있고, 그 다음에 ASF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IVX, 그 다음에 AVI, 그 다음에 킥타임 이런 게 있는데요. 킥타임은 이거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애플사에서 개발한 거고, AV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는 윈도우 표준 동영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DIVX 그런 거는 이거는 동영상 압출이 우수한 비규격 파일 형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MP4의 화질과 MP3의 음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요거도 확장자는 AVI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F.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만들었는 스트리밍을 위한, 아까 스트리밍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ASF입니다. 근데 ASF 요거도 용량이 좀 큰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MPEG. MPEG가 이제 동영상 압축의 표준 압축 기법입니다. 표준 압축 기법. 그래서 동영상을 압축하는 거에 표준 압축 기법은 MPEG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MPEG와 관련된 내용은 또 보면 MPEG2, 그 다음에 MPEG4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MPEG2는 디지털 TV라든가 뭐 대화형 TV, 그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높은 화질과 음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압축 기술이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압축된 영상 신호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 것으로 상업 수준의 디지털 방송이라든가 DVD 영상에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MP2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MP4는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다. 그죠? 그래서 낮은 정숙률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IMT 2000 멀티미디어 서비스 차세대 뭐 인터넷 방송 핵심 압축 방식으로 사용하는 표준 압축 기술이다. 그러니까 MP2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MP2와 MP4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P7은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동영상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MP7이다. 그죠?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MPG21은 MPG 기술을 통합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이 바로 MPG21이다. 어쨌든 간에 통합 기술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멀티메디아죠. 그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기본 개념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뭐 영상,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갖다가 멀티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의 메디아, 매체 합성어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멀티미디어 특징에서 보면은 통합성, 그 다음에 디지털화, 그 다음에 쌍방향성, 그죠? 이거는 최근 용어에서 통합되었다, 뭐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다, 그 다음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비선형성이라는 게 유비쿼터스 시대에 선이 필요가 없죠. 그죠? 선이 필요 없이 비선형으로, 그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사회선다형 문제에서 조금 함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선형성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틀리게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징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의 활용 분야는 교육,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이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이 되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고, 의료, 판촉,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라고 하죠. 그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요즘 이제 내가 만약에 특정 TV를 봐야 되는데 그 특정 TV를 못 봤어요. 그죠? 못 봐면은 이제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VOD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상 회의 시스템 그는 VCS. 그죠? 화상 회의 시스템, 화상 회의.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 바로 AR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쓰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차가 고장이 나면 이제 차량 센터에 가서 차를 이렇게 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비용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은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만한 거 하나 고치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AS 비용이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비싸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 차에 있는 그 엔진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증강현실처럼 보여줍니다. 보여줘가지고 만약에 특정 부분에 부품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도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비동기 전송 방식이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좀 길고요. 그냥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동기식은 자료가 갈 때마다 일정 양을 이렇게 양이 긴 거는 긴 거대로 짧은 건 짧은 거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이 비동기식이고 동기식은 자료가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어도 이만큼 짧아도 이만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낭비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동기 전송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 전송 방식은 바로 ATM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사회선다형 문제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사회선다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동기 전송 그런데 동기 전송이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고 아까 말했는 것처럼 비선연성인데 선연성이다 하면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들이 보면은 과학 매체로 쓰고 있는 CD롬이라든가 DVD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영상 압축 기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진을 한 카트 탁 찍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죠? 이 화면이 하나의 사진이라면 이 사진 중에 보면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100%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하얀 부분은 하얀 부분대로 저장하고 글자는 글자 부분대로 저장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 화면이 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자 당장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A라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B라는 장소에도 사진을 찍고 C라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크기는 똑같습니다만 나중에 파일 용량을 보면 각각의 세 개의 내용이 파일 용량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찍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압축하는 용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디지털 매체들은 전부 다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지 압축 영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JPEG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압축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MPEG입니다. MPEG가 가장 대표적인 압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PEG는 조인트, MPEG는 무빙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압축 기술이 바로 MP3입니다. 자, 제가 그 앞전 시간에 MP3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존에 CD롬이 있으면 이 CD롬은 기껏 해봐야 노래를 한 16곡 정도밖에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더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MP3입니다. 그래서 MP3는 적어도 12배 정도까지 압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16곡 곱하기 12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만큼 많은 양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압축 기술은 왜 가능하게 하냐 하면 인간의 귀가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률이 이렇게 음량이 있으면 그 음률의 내용을 100%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면서 가능한 부분들만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실 압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mp3인데, 이 mp3도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뭐 128로 하느냐 320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성 파일을 압축하는 압축 기술이 mp3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 그래가지고,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 자, 만약에 지금은 어떤 특정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과거로 갔을 때만 해도 1시간짜리 동영상을 받으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내가 보기 위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리면 30분 동안에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그 동영상 1시간짜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영상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은 1시간짜리니까 시간 절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은 전송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갖다가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덱을 하기 전에 모뎀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모뎀이라는 기계는 우리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방식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전기회선을 통해서 자료가 전송되는 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갖는 내용을 다시 디지털로 복존을 해야 되지. 그죠? 복혼을 해야 되지 내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되는데 코덱은 반대입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 갖다가 코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뎀의 반대가 코덱이죠. 그죠?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이고, 코덱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 갖다가 코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MB, 그죠? DMB. 자, 요거는 이동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이죠. 그러니까 DMB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DMB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 DMB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자, 이 웨이브가 아까 mp3라고 있었는데요. mp3 이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소리 파장을 그대로 저장하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리입니다. 소리 파일입니다. 웨이브는 소리 파일이고요. 자, 이 소리 파일을 압축한 기술이 mp3입니다. 그래서 아까 mp3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10분의 1 이상씩, 그죠? 축소할 수 있다 이러는데, 뭐 어쨌든 10분의 1 또는 12분의 1 그래가지고 더 많은 압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하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만한 CD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요만한, 그죠? 볼펜 모양의 내용에다가 이 스피커만 갖다, 그러니까 이어폰만 갖다 꼽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만 꼽으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엄청난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이브와 mp3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미디는 소리와 관련이 없느냐? 미디는 이거는 음질에 대한 어떤 표준 규격입니다. 표준 규격입니다. 자, 당신들이 음질 이렇게 하세요라고 표준 약속입니다. 약속이다 보니까 이 약속일 뿐이지 얘가 특별히 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음악기기의 인터페이스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합성기 뭐 피아노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소리와 관련된 거는 웨이브, 미디, mp3, 그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 그래가지고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맵 방식과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확대를 했을 때 계단 현상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점으로 글자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자그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놈을 확대를 하면은 깨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 벡터 방식은 선이나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얘는 계산에 의해서 어떤 방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확대를 하더라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은 조금 다른 형태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픽 파일 형식. 그래픽 파일 형식은 요 그래픽 파일 형식을 하기 전에 보통 이 모든 그래픽은 그림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파일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래픽 파일 형식에서 봤을 때 이 파일을 압축하는 기법이 있고 압축하지 않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기법을 말 그대로 손실 압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압축하지 않는 기법을 갖다가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비손실 압축 같으면 압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파일의 용량이 좀 크다라는 부담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송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재 기술들은 압축을 해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픽 파일 형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BMP라든가 그 다음에 GIF 그 다음에 JPEG 그 다음에 PNG 이래가지고 4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BMP는 이거는 압축하지 않습니다. 압축하지 않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압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BMP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초기에 제공하는 그림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GIF라는 거는 비손실 압축 기법이긴 하지만 색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6가지 색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전송 효율을 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압축 파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GIF는 주로 또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이런 걸 제작하는데도 주로 많이 이용하죠. 그죠? 이래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없지만 압축 유래에는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손실이니까 말 그대로 압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대로 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JPEG. 이 JPEG는 사진을 찍어도 그렇고, 뭐, 어지간한 사진들은 거의 다 JPEG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정지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표준 규격이다. 그죠? 표준화된. 그래서 그 대신에 JPEG는 비손실 압축 기법과 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 형식에 따라서 이거는 비손실로 압축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실 압축 기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PNG는 요거는 GIF와 그 다음에 JPEG의 장점만을 조합해 놨는 형식이다라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점을 조합해 놨는 게 뭐다? PNG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